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4일 토요일 아침 9시 5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상승이 둔화가 됐고요. 미국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이 서로 기초 체력이 좀 다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똑같은 재료가 힘을 썼는데요. 한 놈은 많이 오르고 한 놈은 떨어졌다면 기초 체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은 원래 좀 비실비실했고 미국은 원래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더욱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었다. 어떤 투기적인 요인이 개입이 돼서 이렇게 이 어떤 상승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증시에 작용된 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습니다. 재료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고용지표가 있었는데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다 살짝씩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둔화된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떨어졌었죠. 한동안 금리가 올랐던 주된 원인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용시장이 둔화됐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좀 식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금리가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시는 더욱더 오른다, 이런 논리로 어젯밤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M 비제조업 그 PMI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좀 일조를 한 그런 재료가 아닌가, 이것도 일단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물론 뭐 초록색과 빨간색이 좀 혼조하게 좀 섞여 있어서 뭐 이렇다 할 이야기는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약간 뭐 둔화되는 것도 있긴 있구나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둔화가 어쨌든 PMI고요. 이게 50 위에 있기 때문에 50 위는 일단 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50 위에서 숫자들이 조금 둔화가 됐으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떤 금리에 좀 하락을 좀 부추긴 감이 있다. 그래서 증시의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률이 찔끔찔끔 좀 치솟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중요하게 좀 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떨어질 때 쭉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오르긴 하는데, 하여튼 특정 순간 이렇게 거의 뭐 완전 고용에 다다른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순간들에서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한동안 계속 바닥을 벨벨벨 기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러다가 조금씩 높아지다 한 번에 확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죠? 실업률의 바닥은 한계가 있고 높아질 때는 한 번에 확 높아진다는 특징들이 있긴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실업률이 찔끔찔끔 바닥은 만들어 놨고 여기서 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다 이제 한 번에 확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아무튼 주의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이슈가 있어야 이게 확 올라가겠죠, 그죠?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뭔가 좀 심상치 않긴 하다. 예. 참고적으로 좀 보기만 합시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젯밤에 애플 실적도 영향을 좀 미쳤죠, 그죠? 애플 실적은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으나, 예상치보단 좋았으나 어쨌든 미래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애플은 3%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양봉 달고 다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0.5% 정도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 애플이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더욱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봤고요. 어젯밤은 어젯밤은 금리 부담이 좀 컸던, 금리가 크게 떨어지니까 이자 부담이 좀 컸던 그런 러셀 지수에 있는 중소형주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미국 증시는 서로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러면서 하여튼 서로 사이 맞춰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은 강하긴 강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어젯밤 미국 증시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한 셈이고요. 급등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재료로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젯밤은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에너지, 특정한 재료가 좀 개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 좀 발생을 한 겁니다. 순리대로 간 게 아니죠. 순리대로 갔으면 상승이 둔화되는 게 맞는데 순리에 역행한 겁니다. 어젯밤은 순리에 역행했으니까 큰 시세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관점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큰 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지난번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 요렇게, 그죠? 하락 요렇게 쭉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락이 일단은 거의 다 되돌려졌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말씀드리자면은 하락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되돌려 버린다면은, 여기까지 많이 되돌린다면은 다음번에 하락 기대하기 어렵겠죠. 물론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락 나올 수 있는데 다음번에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제한될 겁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박스권, 다음번에 이 저점을 붕괴시키기는 어려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굉장히 무거운 매물대에 딱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매물대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변동성이 커갖고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 대략적으로 보시면 나스닥은 여기에서 어떤 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힘 테스트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을 붕괴시키니까 이렇게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자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인 매물대라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머리가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저항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락이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하여튼 무거운 매물대 S&P도 도달한 게 맞습니다. S&P인데요. 얘도 보시다시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매물대를 테스트하다가 결과적으로 여기가 붕괴되니까 와르르 하지 않았냐, 다시 이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들어왔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는 없다. 뭔가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 걸 기다리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도 그래요. 지금 사실상 지난번 하락 파동을 다 되돌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락이 멀쩡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 또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여기다 이제 저만의 의견과 경험을 조금 덧붙여갖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급등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좀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코스피입니다. 뭐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그 뉘앙스만 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예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10월 20일, 23일, 24일, 25일 이 시점에서 여기는 주식 상승 베팅, 지수 상승 베팅을 하기에 유리한 자리다, 상승하기 유리한 자리다,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여기서 베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빠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 여기는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매력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지면 여기는 제가 뭐 특별한 양봉이 나오지 않았을 때지만 여기서부터는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저의 경험에 의한, 투기적인 경험에 의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통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방향이 반대죠, 그죠? 미국 증시는 지금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한참 동안 그냥 다시 미국 증시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신나게 올랐었는데 어젯밤은 상승이 둔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오버슈팅을 한번 좀 더 준 게 아닌가. 여기까지가 그냥 적당한 상승이었는데 한 번 더 오버슈팅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그 코스피가 한 번 더 빠져서 오히려 더 상승을 부추긴 것처럼 얘도 여기쯤에서 그만해야 되는데 괜히 오히려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이게 하락을 부추긴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관점으로 조금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어젯밤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힘을 한 번 더 쓰면서 기껏 한 게 뭐냐, 가장 무거운 저항에다가 머리를 들이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가장 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미국 증시의 치명적인 약점, 무리해서 저항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의 시나리오가 맞다라면, 저의 이런 의견과 생각이 맞다라면 어제의 상승이 조만간 빨리 되돌려질 수 있을 거고요. 어제의 상승을 빨리 되돌린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이날 그 어제의 상승이 오버슈팅으로 인식이 되면서, 말씀드렸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하락 파동을 완전히 다 되돌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큰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어제의 상승이 오버슈팅으로 인식만 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더 하락을 앞으로 강화시켜 갖고 생각보다 또 강한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걸 보고 또 약간 또 하고 싶은 게 또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월요일 날 또 계좌를 또 정리해갖고 또 한번 다른 증권사에 또 다시 다른 매매를 좀 한번 계획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승이 오버슈팅이기만 하다면은 지금 또 다시 생각보다 강력한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론, 그죠? 아직까지는 그냥 뭐 저의 경험에 의한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쯤에서 상승이 둔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나스닥 분봉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썼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오버슈팅이 맞다라면은 이제 분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때입니다. 이제 지난번 여기 시장이 하락 파동이 시작됐던 이쪽에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찾아와가지고 선을 잘 그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하방 포지션 진입을 또 다시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만은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좀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때 여기서 좀 열심히 보면서 좀 좋은 가격에 하방 진입을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등장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매매 기준 뭐 이런 걸로 삼자면은 이 분봉에 조그만한 자국이 나긴 했어요. 그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S&P에서는 좀 그런 게 분봉에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실 S&P 이게 사실 그 현물 지수들로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사실상 저항을 의식하는 건 없거든요. 저항이라는 걸 찾아볼 수는 없긴 한데 선물 지수에서 보면 그래도 어딘가를 지금 이제 잘 못 넘어가고는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거 분봉에서 보면 아주 자그마한 어떤 하방 진입의 어떤 근거, 이건 일봉도 아니고 분봉에서 보이는 자그마한 근거이긴 한데 이런 걸 보고 나서 하방 진입을 뭐 열심히 하실 분들은, 정말 열정적인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좀 충분히 또다시 들이대 볼 수는 있는 그런 단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취향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고, 확실한 뭔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어제 이건 지금 이건 나스닥인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약간 버벅버벅거리는 게 있죠. 여기 어딘가를 뭐 기준으로 삼으셔서 뭐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실 분들은 움직이셔도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저도 당장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오버슈팅이라면, 어젯밤의 상승이 오버슈팅이라면은 좀 생각보다 좀 큰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뭐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아직까지 분명히 잘 오르고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락이 더 진행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어제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그냥 나스닥 하방 포지션 일단은 또 냅두고 청산해버렸어요.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김에 뭐 또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진입했던 뭐 그런 자리 부근까지 오는 것 같길래 그냥 청산해버리고 또 잡자, 다시 잡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증시 관련된 건 싹 다 청산, 지금 현금만 달러만 갖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금리 좀 볼까 합니다. 금리. 지금 제가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어젯밤에 상승이 오버슈팅이었다면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금리의 입장에서도 사실 보면 그래요. 사실 금리의 입장에서도 이쯤이면은 금리의 하락이 둔화가 되는 게 맞는데, 어제 고용지표 봤다 이러면서 얘가 또 언더슈팅을 또 좀 줬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더슈팅을 좀 줬어요. 이게 그냥 여기서 하락이 둔화가 돼 버렸으면은 진짜 이도저도 뭐도 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얘가 언더슈팅을 한번 줘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할 만한 그런 좀 기회가 등장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등장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직은 검증된 거 아니니까.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게 한 번쯤 역발상을 해볼 만하긴 해요.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 너무 지난번에 하락이 좀 가팔랐다라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매물대죠. 근데 여기를 어제 한 번에 이렇게 붕괴를 시켰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어제 이런 급락이 상승을 더욱 자극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조용히 하락이 둔화됐으면 금리가 어디까지 빠질지 몰랐는데, 얘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급락을 하면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또 반발 매수세를 또 만들어냈단 말이죠. 아래꼬리를 달면서. 그렇다면 이게 이런 아래꼬리나 이쪽에서 그 지지력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지고요.
여기서 지지력만 잘 확인을 한다면은 또 다시 지난번에 언더슈팅을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강한 또 탄력을, 강한 상승의 탄력도 만들어낼 수 있긴 있거든요. 물론 검증해봐야 됩니다. 검증해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흐름이 어젯밤에 나타난 거예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움직임이 둔화가 되면 재미없겠다 싶은데 어젯밤에 갑자기 움직임이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니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하고 싶은 거 없고 할 거 없었는데 급등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금리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이거 좀 기회가 빨리 오려나? 다시 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10년물도 그렇고요, 뭐 30년물도 그렇고, 하여튼 금리들이 어젯밤에 보시면 아래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아래꼬리 달만한 자리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매물대니까 아래꼬리 달만한 자리입니다. 감히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꼬리를 달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 보면 그래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하락이 좀 둔화가 되긴 됐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냥 하락이 둔화가 된 게 아니고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저점 매수세를 확인한 거예요. 저점 매수세. 아직 이건 강력한 매수세,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저점 매수세를 확인한 건데, 저점 매수세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든든한 지지선으로 여기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의미 있는 매수세를 만들어내면 이제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 하여튼 어젯밤은 미국 증시고 미국 금리고 간에 전반적으로 다 그냥 차분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쏘아붙였다라는 게 저의 어떤 중요한 뭐 투자 아이디어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금리가 빠졌었어야 되는데 장중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서 아래꼬리를 만들어냈다. 어떤 매력을 보여줬다.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그냥 차분히 조용히 올랐어야 되는데 급등을 하면서 여기서 뭔가 어떤 하방에 대한 좀 약한 근거, 이런 거를 살짝 냄새를 좀 보여줬다. 이게 어젯밤에 중요한 기술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 변동성을, 쓸데없이 변동성을 주면서 뭔가 좀 단서를 좀 제공했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해봐야죠, 그죠? 일단 어젯밤 아래꼬리 이런 거 봤으니까 검증해봐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젯밤 이런 시세를 보면서 다음 주에 금리 상승의 베팅, 또 그리고 증시 하락의 베팅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지가 좀 생겼어요. 다 봤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락을 한 거를 이제 보니까 어제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어제 원화 강세는 이런 달러 약세 이런 거를 좀 미리 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더라고요. 하여튼간 뭐 달러도 많이 빠졌다. 달러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을 다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죠. 다만 얘도 이 낙폭이 조금 좀 과한 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얘는 낙폭이 엄청 과한 게 아니에요. 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금리들처럼 그렇게 엄청난 언더슈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더 죽을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서.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매수나 이런 생각 아직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닌데, 어쨌든 얘도 몇 번 정도의 더 어떤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또 매수의 타이밍이 또 금방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일단 지난번에 이 상승 추세를 끝냈습니다. 끝내갖고 요렇게 일단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여기서 다시 돌릴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튼튼하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은 일단 더 죽을 수 있다. 하여튼 상승을 일단 끝내고 하락으로 전환된 거는 맞긴 맞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이건 아니죠. 이건 하락으로 전환된 거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검증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 어젯밤에 금리나 미국 주식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슈팅성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면 생각보다 좀 빠른 되돌림도 가능은 할 수 있을 거다. 하여튼 근데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원달러 환율도 달러가 급락을 하면서 1309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달러 선물인데, 원달러 환율 선물인데 지금 1319원 1320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종가가. 근데 1309원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여기 정도에서 이제 월요일날 아마 출발을 환율이 할 텐데, 이 정도면은 사실 그죠? 이것도 약간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저점 매수세나 뭐 이런 게 좀 등장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이격도 어제 보여드렸죠. 굉장히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한 번 더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 혹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세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로 좀 조용히 좀 넘어오긴 했는데요. 이 어젯밤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월요일 날도 급등이다. 월요일 날 환율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조금 좀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야, 월요일 날 코스피 대박 나겠다. 야, 환율 뭐 거의 뭐 1310원 붕괴되고 이제 뭐 1200원대로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딱 좋은 게 사실 이번 주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이미 환율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 시세가 이미 달러 인덱스가 급락할 거를 미리 선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살짝 있긴 있습니다. 달러가 어젯밤에 빠졌는데 이럴 줄 알고 미리 환율이 움직인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변동성이 좀 워낙 큰 상황이라 일단 뭐 그런 개념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생각보다 월요일날 한국 증시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환율의 하락, 월요일날 의외로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달러 환율은 먼저 급락을 좀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도 있고 이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는 건 일단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이유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런 거 보여드렸고요. 이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물론 좀 상승 출발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아마 모두가 그런 원하는 그런 콜대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그 한국 증시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한국 증시가 뭐 순순히 올랐었나요? 그렇지 않죠. 미국이 오른다고 한국이 계속 올랐으면은 지금 코스피는 애초에 이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미국의 하락은 한국 증시가 열렬하게 잘 추종할지 몰라도 미국의 상승은 한국 증시가 잘 추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리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코스피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올랐다라고 해서 반드시 월요일날 코스피가 대박난다? 이런 생각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어디인가 이제 저항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면 됩니다. 아직 저항을 확인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지금 뭐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좀 경험에 기반한 그냥 가벼운 시나리오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약을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됐는데 어젯밤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좀 꼬리들을 확인했다라는 게 어떤 투자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한국 증시 월요일날 미국이 올랐지만 한국 증시는 못 따라오를 수도 있다. 선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